자, 여러분. 지금 혹시 지갑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만약 길을 걷다가 돈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돈이 길에 떨어져 있어도 정말 아무도 줍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냥 길거리에 휙 내다 버리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나라, 베네수엘라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돈 뭉치는 쳐다도 안 보고 그 돈을 담아둔 가방만 쓱 훔쳐가는 그런 기이한 나라. 석유의 축복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주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상천외하고도 처절한 생존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그들의 황금기, 다메도스 시대입니다. 시계를 1970년대로 한번 싹 돌려보면요. 당시 베네수엘라는 그냥 부자 나라가 아니었어요. 땅만 파면 검은 황금, 석유가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슈퍼 리치 국가였죠. 그때 돈 볼리바르는요, 지금의 미국 달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강력했어요.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고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부자들이 파리 가서 쇼핑하려고 총속 여객기 그 콩코드 있잖아요. 그게 정기적으로 다녔을 정도라니까요. 와, 이렇게 막 돈이 넘쳐나니까요. 정말 전설적인 유행어가 하나 탄생합니다. 바로 다메도스. 이게 우리말로 하면 2개 주세요거든요. 아니 물건이 워낙 싸니까 그냥 뭐든지 2개씩 사는 게 버릇이 된 거예요. 거의 뭐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말이었대요. 싸네? 일단 2개 줘요. 이런 식이죠. 그 씀씀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마이애미 상인들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카라카스의 살찐 암소라고 불렀다잖아요. 쇼핑을 또 얼마나 많이 했으면 버스 뒤에다가 쇼핑한 물건 싣는 트레일러를 따로 붙여야 했을 정도고요. 심지어 스카치 위스키 소비량은 전 세계 1위. 와. 그러니까 땀 흘려서 뭘 만들기보다는 그냥 석유판 돈으로 사오는 게 훨씬 싸고 편했던 거죠.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석유보다 더 진심이었던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녀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우승만 7번.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에서 미인 대회는요, 스포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뷰티차르라고 불리는 오스멜 소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철학이 정말 확고해요. 자연미인? 그런 건 세상에 없다. 다이아몬드도 원래는 그냥 돌멩이 아니냐. 과학이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거다. 와, 무섭죠. 그 왕관에 쓰기 위한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하이힐 신고 훈련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체중 재면서 진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일부 후보자들은요, 살 빼려고 혀에다가 딱딱한 플라스틱 그물망을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식을 씹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억지로 액체만 마시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고통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럼 2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만%의 비극. 이렇게 화려했던 파티는 대체 어떻게 끝났을까요? 영원할 것만 같던 이 파티, 2014년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나라 수입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니까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돈을 그냥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8년 IMF가 추산한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0만%입니다. 130만. 이건 그냥 인류 역사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숫자가 너무 커서 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걸 확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에 2,000원 주고 사 마신 커피가요, 저녁이 되니까 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8,000원.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1억 원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상인들이 돈 세는 걸 포기해요. 대신 정육점 저울 있죠? 거기다 돈다발을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서 물건값을 받기 시작합니다. 손님, 이걸 어느 세월에 한 장씩 셉니까? 그냥 무게로 받아요.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그냥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3번째 장, 기상천외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화폐가 완전히 쓸모없어지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마치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생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물물 교환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면 돈 대신에 바나나 2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주차 요금은 과자 한 봉지로 내고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봐주고 환자한테 옥수수 가루를 받는? 이게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돈이 아니게 되니까 사람들은 돈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공예품의 재료로서의 가치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 그냥 버려져 있는 지폐들을 주워다가 종이 접게 하듯이 접고 실로 꿰매서 정말 예쁜 핸드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핸드백 하나 만드는데 지폐가 800장이나 들어간대요. 근데 이 800장을 돈으로 쓰면 쌀 한 줌도 못 사거든요. 근데 이걸 가방으로 만들어서 팔면 15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만 원을 받는 겁니다. 돈을 돈으로 쓰면 쓰레기인데 돈을 재료로 쓰니까 진짜 돈이 되는 마법. 이게 바로 오리가미 베네졸라노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지폐로 가방을 만들고요. 밤이 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로 출근을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2001년에 나온 온라인 게임 룬스케이프가 이들의 새로운 직장이 된 겁니다. 전직 교수, 의사 같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에 16시간씩 게임 속 몬스터를 잡았어요. 왜냐? 게임에서 얻은 골드를 팔면 현실의 가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서양 게이머들이 이걸 알고 이들을 막 사냥하니까 채팅으로 이렇게 애원했대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 오늘 굶어요. 게임 속 캐릭터의 죽음이 현실 가족의 굶주림으로 직결되는 정말 절박한 생존투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장입니다. 석유의 저주가 남긴 교훈. 경제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던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사라졌죠. 이게 바로 몰락한 국가가 마주한 가장 슬픈 아이러니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에는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이 사라지고 대신 유카튀김이라는 게 나왔어요. 감자가 없어서요. 2016년엔 코카콜라 공장이 설탕이 없어서 가동을 멈췄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국민들 평균 체중이 1년에 8kg씩 빠지는 현상을 사람들은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부르면서 씁쓸하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궁극의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으려고 3박 4일씩 길에서 잠을 자요. 왜냐고요? 원유는 썩어 넘쳐나는데 그걸 정지할 공장은 다 고장났고 고칠 수 있는 기술자들은 이미 다 해외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메도스를 외치던 그 화려했던 과거에서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폐로 가방을 만들고 게임 속에서 생계를 꾸리는 이 처절한 현재까지. 이 극적인 변화가 자원의 저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쓸모없어진 지폐에 예술이라는 숨을 불어넣고 가상현실에서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을 기어코 찾아내죠. 이 눈물겨운 생명력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만든 이 현실에 분노해야 할지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누리는 풍요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올바른 시스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